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김소월과 이 정지용 씨는 이렇게 연보를 보니까 우연히 1902년생이에요.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저도 그 사람들이 동갑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김소월은 정말 옛날 시인 것이 느껴지고 정지용이는 정말 현대인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세대차가 느껴지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은 19세기 사람 같고 한 사람은 20세기 사람 같단 말이에요.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겨나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김소월과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어떤 차이점,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김소월은 192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어요. 김소월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이 진달래꽃이에요. 거기에 127편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시집에 수록하지 않았던 작품, 또 그 후에 쓴 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종합을 해본 201편, 200편 정도를 이 사람이 생산해낸 겁니다. 이렇게 김소월이가 200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근대 시의 초입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를 쓸 수가 있었다. 거기에 비해서 정지용이는 전부 쓰는 것이 얼마냐 하면 그보다 훨씬 숫자가 작죠. 진달래꽃이 나온 후 10년 만에 정용시집을 내는데 여기에 실리는 것이 89편. 그 다음에 1941년에 제10 백록담이 간행되는데 거기 25편. 그러니까 훨씬 수가 작아요. 근데 김소월의 시 200편을 보면 정말 좋은 시도 있고 또 아주 대담한 시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성숙해 가면서 점점 더 좋은 시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젊어서 쓴 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쓴 시는 점점 못해가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젊을 적에는 세상 모르고 이제 시를 썼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이렇게 되니까 시에 대해서 열중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김소월은 이른바 프로 시인은 아니에요. 직업적인 시인은 아니에요. 직업적인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산출한 시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골고루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어가지고 균제의 아름다움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높낮이가 심하지 않죠. 근데 정지용의 시에는 거기도 좀 우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반의 작품은 정말 좋은 작품이고 자기 나름의 완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대적인 세련이 철저하게 가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정지용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 시인이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시인이다. 김소월과 정지용이 동갑내기다. 그런데 왜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하는가 하는 것은 역시 그들의 작품 세계에서 그것이 이제 환각이 나게끔 해 주는 거죠. 착시 현장이죠, 일종의. 우리나라의 그 저기 의무 교육을 받은 사람 치고 김소월이의 엄마야 누나야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릭배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하는 것이 이게 소리가 참 오이기가 좋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뭐 가령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말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한다. 이거와 비슷한 음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소력을 많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새로운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민요에도 있었고 과거에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빈 노던달아 하는 것과 비슷한 가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옛가락의 연장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정지용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게 동시입니다. 마라 다락 같은 마라 너는 짐전도 하다마는 넌 왜 그리 슬퍼배니 마라 사람 편인 마라
검정콩 푸른콩을 주마. 이 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 밤이면 먼데 달을 보면 잔다. 처음에는 말을 보고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딱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그럼 묘사를 해놓은 거죠. 누가 난 줄도 모르고 밤이면 먼데 달을 보며 잔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옛날 민요나 옛날 노래의 가락이 여기 없죠. 완전히 이건 새로운 착상이에요. 이 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 밤에 먼데 달을 보며 잔다.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어떤 인지의 충격을 주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아마 인지의 충격을 주려고 생각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본인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목숨 있는 생물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연민감, 측은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 제 생각에는 인지에 충격을 주고 요걸 갖다가 과거의 민요조나 그런 걸로 이해가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현대시이죠. 이건 아까 것은 20세기에 발표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옛가락의 연장 같은 느낌을 주고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발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다. 그러니까 정지용과 김소월의 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소리가 초기 시인 가운데서 굉장히 훌륭한 것은 이 청각적인 상상력, 즉 음에 대한 감각, 리듬에 대한 감각 이런 것이 매우 예민해가지고 천성적으로 리드미컬한 음률적인 그런 시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이 아까 엄마의 누나야도요. 처음에는 이게 1922년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되는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의 살자로 되어 있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의 살자 뜨렌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대피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의 살자. 근데 이 강변의 살자 하면 괜히 그 저기 길기만 하고 뭐가 좀 맥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에 낼 적에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하고 애를 싹 빼니까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소리가 얼마나 이제 많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적어놨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보면 봄, 가을 없이 날마다 도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차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다리야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소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 사랑을 하고 나니까 달도 새삼스럽게 보이고 해도 새삼스럽게 보이고 똑같은 해묵은 봄이나 가을 같은 계절도 새롭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인데 예전엔 미처 몰라서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가지고선 음악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 예전 미처 몰라서는 완전히 김소리가 이 시를 써가지고 지금 우리의 일상용어로 안착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예전엔 미처 몰랐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사무치게가 아니라 사무차게예요. 그러니까 사무치게인데 조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차게 꽂혀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금 저달이 소름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다시금이라는 말은 있어도 이제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달이 소름인 줄 하는 것보다 이제금 저달이 소름인 줄 하면 뭔가 음악적으로 더 그럴듯해 보여요. 왜 이것은 이제 이태진의 문장황화에 보면 나오죠. 종종 이 김소리가 사무치게라고 하지 않고 왜 사무차게라고 하는가? 또 이재금이란 말을 왜 만들어냈는가? 그게 굉장히 새로운 발명이었다 하는 것이 1940년대에 나온 이태준의 문장황화에 나옵니다. 여기 sak주 구성이라고 하는 작품을 갖다가 적어놨어요. 물로사울 배우사울 먼 삼천리 더더구나 걸어넘는 먼 산천리 sak주 구성은 산을 넘은 육천리 오랬단 말이에요. 물 맞아 한박에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늘 합니다. 저녁에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sak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리 가끔 꿈에는 사오천리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죠. 서로 떠난 몸이 일래 몸이 그리워
임을 넣은 곳이 그리워 못 보았소. 여기서 못 보았소는 반문이죠. 보지 못했습니까? 보았죠. 이런 얘기죠.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매하며 아니합디까. 들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구선 산 넘어 먼 육절리. 이걸 제가 읽기가 시원찮으니까 그러는데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면요 상당히 리드미컬하고 음악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시에 말하자면 본체지 무슨 사상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모티프가 따라가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를 몇 가지 하고 나서 고향 상실 시대의 민족 시인이다 이런 말 했어요. 이건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소리를 거창하게 안 내면 들리지가 않잖아요. 갈 수 없이 고향 상실 시대의 민족 시인이라고 조금 호들갑을 떤 겁니다. 김소월의 시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어휘가 임, 집, 길이에요. 임, 님, 임. 그다음에 집, 길. 임도 없고 집도 없고 길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한탄하는 것이죠. 두루두루 살펴도 금강단발령 고깃길도 없는 몸 난 어찌하라고. 살펴보니까 금강단발령에도 길이 있는데 나한테는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소월은 옷과 밥과 자유 없는 고향상 시대의 구차한 시대에 원초적인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적인 화폭발을 통해서 인간 회복과 민족 회복을 호소한 당대의 민족 시인이었다. 인간 삶의 본원적인 슬픔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보여주진 않았으나 보편적인 슬픔의 표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공감의 위로를 안겨주었다. 취약점이 허다하지만 그의 시가 거부감을 주지 않고 호소력을 갖는 것은 이념의 명시적 표출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천성적인 시인임을 말해주는데 당대의 조선주의 시인이나 태제문학 시인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정리는 향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약이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의 황소가 해설빛 큰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상당히 고향의 마을을 떠돌게 하는,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데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약이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상당히 느긋한 리듬이죠. 유정한 리듬이에요. 얼룩배의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름을 우는 곳. 해설빛은 대개 해가 설빛할 무렵 금빛 게으름을 우는 곳.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주 우리의 토박이 말이고 흙에서자란 말이고 이걸 갖다가 잘 발굴을 해가지고 조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랄호에 제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밤수이 말을 달리고 엷은 저름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을 돌아보고 계시는 곳.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숲 이슬에 한줌 휘적시던 곳.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불길 같은 검은 긴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곳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 등에 지고 이삭 짚던 곳. 그것이 차마 꿈만들 이치리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소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흐릿한 초라한 지붕. 흐릿한 물피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이 시의 리듬이요 전부 다 옛약이 지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개천이 아니라 실개천이에요.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휘돌아 나가고 전부 다 길게 되어 있어요. 유장하단 말이에요. 느긋한 거. 그건 뭐냐면 옛날 근대화되기 이전에 우리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리듬이 상당히 느긋하잖아요. 속도가 없죠. 그러니까 그 속도감, 유장한 리듬이 이제 그 시대에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생활의 리듬을 반영한 것이다. 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향수는 탁월한 작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시인이 그것을 반드시 의식해가지고 썼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식했건 안 했건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옛날 옛 마을에
느긋하고 유장한 생활의 리듬이 그대로 담겨있는 시편을 썼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작품은 굉장한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정의 새로움에 대해서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갈매기라고 하는 시를 하나 여기다 적었습니다. 이 부분 인용한 겁니다. 흰 물결이 치어들 때 푸른 물급이가 날에 앉을 때 갈매기야 갈매기야 아는 듯 모르는 듯 니는 생겨났지. 내사 검은 밤비가 섬들 위에 울 때 호롱불 앞에 놨다더라. 내사 어머니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그이들은 머리가 시다. 나는 허리가 가는 청리다. 내 홀로 사무하니도 있다. 대추나무 꽃피는 동네다 두고 왔단다. 상당히 템포가 빨라요. 이건 향수는 템포가 느리고 유장한 리듬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템포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시 가운데 이렇게 시 속에다가 속도를 갖다가 도입한 것은 이것이 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통 회화의 역사에서 프랑스의 그 드가가 처음 그림 속에 속도를 도입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드가의 그림 가운데는 경마장의 기수회가 막 많이 달리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처음으로 회화 속에 스피드, 속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 현대시에 처음으로 속도를 도입한 것이 이 시간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정의 시편에 좋은 점이 하나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정정의 새로운 면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또 다른 태양이라는 걸 인용을 했어요. 또 다른 태양. 온 거울이 받들 만한 장미 한 가지가 손한다 하기로 그래도 나는 그와 아니하리한다. 나는 나의 나이와 별과 바람에도 필요 없다. 이제 태양을 금시 잃어버린다 하기로 그래도 그리 놀라울 리 없다. 실상 나는 또 하나 다른 태양으로 살았다. 사랑을 위한 입맛도 잃는다. 외로운 사슴처럼 벙어리 되어 산길에 쓸지라도 나의 행복은 나의 성모 말이야. 감정은 상당히 배제를 하고 상당히 우아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역시 정정이는 우리 20세기 시에 근대적인 세대론을 갖다가 가해가지고 시 개개의 시편의 완성도를 높인 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 김소리는 고향상세 시대에 말하자면 슬픔이나 그리움을 갖다가 정서적으로 합법화한 우리의 민족 시인이었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정정이는 20세기의 후배 시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최초의 직업 시인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씨 같은 건요 정지용 시집의 제4부 이걸 잘 읽어보면요 정정이를 읽었기 때문에 윤동주가 가능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아까 읽은 또 다른 태양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나의 나이와 별과 바람에도 필요 없다. 이걸 읽어보면요 순간적으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는 윤동주의 서시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말하자면 윤동주가 정정이를 모방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행 시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런 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록파나 김춘수나 윤동주나 시인에 대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이에요. 조금만 시를 분석해 보면요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당, 유치환, 백서 이런 사람들은 역주행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이가 토박이 말 많이 쓰니까 일부러 한자어를 많이 쓴 것이 유치환이에요. 그 다음에 미당도 토박이 말을 많이 썼지만 동시에 아주 생경한 한자어를 많이 썼죠. 이런 것은 정정에 대한 하나의 역주행이라고 볼 수 있죠. 백석이도 마찬가지예요. 백석이가 아주 지독한 그 평안도 방언을 많이 쓴 것도 잘 정제된 정정의 시호에 대한 반발로 역주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주행을 했다는 면에서 또 수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이다.